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지켜보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간만에 동반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장주들이 반등하면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하락한 건 부담입니다만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와 강세가 누그러든 건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어제와 같은 홍기가 오늘도 이어지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평가된 시장 드디어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걸까요? 25일 월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편안한 3박자입니다. 시장의 3대 축이죠. 반도체는 젠스낭 CEO의 발언을, 2차 전지는 유럽 노스볼트의 파산과 테슬라 강세를, 바이오는 알테오젠의 적극적인 루머 해명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업종이 모두 올라주니 양시장은 방긋 웃었고요. 상승 종목도 훨씬 많았던 하루. 구체적인 수치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어제 양대지수는 시총 1위 종목들의 활약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의 HBM3 납품의 진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3.4% 상승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4,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자 코스피가 1.32% 상승하며 2,534선을 회복했고요. 한편 지난주에 루머 폭탄이 쏟아졌던 알테오젠 하루 동안 13% 넘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도 2.93%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동반 매수에 나선 가운데 기관이 1,20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이며 단숨에 지수가 696.83포인트로 점프하면서 700선을 목전에 뒀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의료 AI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자사 xAI의 AI 챗봇 그록을 통해 의료 영상을 업로드하고 질병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부각되며 다음 달에 열리는 2024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자사의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관련 연구 초록 20편 발표를 예고한 루닛이 22%,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제품 딥체스트의 내년 FDA 승인 기대감이 부각된 딥노이즈도 1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섹터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이자 한때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터리 산업 내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한 현금이 일주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수준에 불과한 3천만 달러, 약 420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들도 견조했습니다. 지난주 젠스낭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죠. 즉 HBM3 8단과 12단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할 거라는 시장의 관측에 청신호가 켜졌고요. 또 SK하이닉스는 3개년 배당 정책이 올해로 끝나는데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며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 시장이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종의 기반이 되어준 소식이 있죠.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내각 구성 마무리, 재무장관 베센트 지명에 시장은 안도입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대한 윤곽이 모두 공개가 됐죠. 경제사령탑도 공개가 됐는데 재무장관에는 스콧 베센트가, 상무장관에는 하워드 러트닉이 내정이 됐습니다. 베센트는 헤지펀드, 러트닉은 투자은행 출신으로 두 인사 모두 월가 출신이고요. 주요 발언을 되짚어보면 관세에 적극적이고 친가상화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재무장관 지명자 베센트는 관세에 있어 상무장관 지명자 러트닉에 비해 비교적 온건파라는 건데요. 시장은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질 재무장관이 비교적 온건파라는 점에 안도했습니다.
대선 직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재현하겠다고도 했고요. 이에 베센트 지명자는 관세, 물가 그리고 주식, 시장의 균형을 감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또 베센트는요, 333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골자 중에 하나는 예산 적자를 오는 2028년까지 GDP 대비 3%가량 축소하겠다는 건데, 예산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건 결국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이에 어제 아시아 증시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41%에서 4.32%대까지 내려왔고요. 달러화도 소폭 내렸습니다. 이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그럼 전반적으로 트럼프 내각 2기의 키워드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영증권은 트럼프 내각의 키워드를 친삼총사, 반삼총사로 나눠 구분을 했습니다. 친삼총사에는요, 관세 화석연료, 가상자산을, 반삼총사에는 중국 ESG, 이민으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4년의 흐름,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혜 업종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친삼총사와 반삼총사, 이미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이은 수주에 미국의 중국 견제까지 커지는 K전력망 슈퍼사이클 기대감입니다. 어제 전력설비 그리고 전선 관련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수주에 중국 견제 움직임이 부각이 된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력설비 관련해서는요, 수주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주말 사이 LS 일렉트릭이 5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직류송전, 초고압 변압설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은요, 협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건 확정된 바 없다고 했고요. 산일전기는 장 시작하기 전에 121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수주 기대감에 이날 LS 일렉트릭은 13%대, 산일전기는 3%대 강세를 시현해냈는데요. 전선과 관련해선 결정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상승 촉매가 됐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는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해저 케이블 규정 검토에 나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장비는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해외 기업만이 공급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중국 견제 기조는 트럼프 정권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이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날 전선 섹터는 8%나 오르며 주요 섹터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올해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던 전력기기 주가도 찌릿했죠. 앞서 살펴본 모멘텀을 받아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증권가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은요, 이어질 순조로운 웨이브, 물결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전력기기 기업들의 수주는 올해와 유사한 흐름으로 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트럼프 정권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 전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정권 1기 당시 관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도 봤습니다. NH투자증권도 긍정적으로 업황을 바라봤는데요. 또 국내 업체들의 경우 해외 경쟁사와의 경쟁에 있어 EHV, 즉 초고압 케이블이 더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탑픽도 좀 궁금해지죠. 미래에셋증권은 호황 속 수출 비중에 따른 마진 개선을 주목하며 에이스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주목을 했고요. NH투자증권은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북미 수출 확대를 이유로 LS 일렉트릭을 주목을 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EHV 케이블과 관련해서는요, 워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미국 시장 내에서 후발주자인 LS 일렉트릭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전력 부족 속 우리 기업들의 주가는 내년에도 찌릿 또 한 번의 레벨업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 시장도 대비해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체크해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4,731억 원 규모의 항공기 부품 17종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제 글로벌 평화 무드에 하락했던 K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5%대 낙폭을 키웠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떨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GS건설은 사업비 4,240억 원 규모의 서울 중구, 세운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3.16%에 해당하는 수주건으로 당초 이 사업의 시공권은 태영건설이 가지고 있었지만 태영건설이 작년 말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GS건설이 지분 16.2%와 시공권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어제 롯데 EM글로벌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1,78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1,5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발행을 통해 지분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최근 우하향 곡선을 기리고 있는 주가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기대해보시죠.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나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그 이전 상장이 오늘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나스닥 시장으로 이전 후 나스닥 상장된 비금융회사로 시총 큰 기업들로 구성되는 나스닥 100지수의 편입 요건을 갖출 것이라 전망되고 있고요.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되면 새로운 자금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AI 소프트웨어 상승 랠리도 지속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024 건축 기자재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중동의 최대 건축 기자재 전문 전시회로 중동과 아프리카, 러시아와 인디아 대륙까지 커버하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바이어들의 니즈에 맞게 주요 5개 산업을 한 곳에서 전시할 계획인데 행사에 따른 관련주 향방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최근 BTS와 블랙핑크의 컴백 기대감 그리고 2세대 아이돌들의 부활에 강세 보이고 있는 엔터주 소식입니다. 오늘은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첫 번째 솔로 미니 앨범 Like a Flower가 발매되는데요.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부각되며 어제 3% 상승했던 SM 주가에 이 재료가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트럼프의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에 간밤 10년물 국채금리 달러화는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요 4.2%대로 내려왔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39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호재가 호재로 온전히 인식될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